또 박앵커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재명 선거법 사건과 관련해서 이 상고심에서 이례적으로 과속이라고 할 정도로 초스피드로 지금 이재명 상고심 사건을 대법에서 심리를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연 조희대 대법원장의 진짜 속뜻이 무엇이고 언제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지금과 같은 속도전을 펴는 거 보면은 이미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쟁점을 놓고 논쟁을 벌일 정도로 진척이 됐다 한다면은 그 이전에 아마 재판 연구관들이 실질적인 그런 준비 작업은 거의 마친 것 같다. 그래서 대법관들한테 보고를 했기 때문에 난상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이렇게 법조계는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속도라면은 1차적으로 내달 11일 날 후보 등록 전에 어떤 형태로든 이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지금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박 앵커님도 같은 생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생각입니까? 아니 우리 고영신 그 선배님 말씀대로 어떤 형태로든지 결론을 낼 거라고 봐요. 야. 5월 10일, 11일 전에.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빨리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과속이다 못해서 무슨 그 옛날에는 청룡열차라고 했고 요새는 롤러코스터 있잖아요. 예. 그거 탄 것 같아요. 멀미날 지경이에요. 전압이 이렇게 자주 속행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달에 딱 한 번인데요.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전에 수많은 사건 633 한다고 해서 지켜진 게 있습니까? 과거를 반추해서 앞을 예측하는 거예요. 온고지신이 그런 말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스피드 안 내다가 왜 이것만 스피드를 이렇게 냅니까? 일단 의심을 해야죠. 아, 그래요? 의심을 해야죠. 아니 왜 이걸 이렇게 빨리 한다는 걸 저는 의심을 하지 않고 지금 이거는 보수 우파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지금 철석같이 믿고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확실히 결심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 선거법 2심을 더 빨리 하고 그 이재명 대세론이 형성되기 전에 재판을 하고 적극적으로 했더라면 그게 2심에서 저희도 방송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무죄 판결로 가게 놔뒀겠습니까? 저는요 절대 이건 희망회로 돌리면 안 된다고 봐요. 이거는요, 아니 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다를 거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가 달라요? 똑같지. 시즌 2예요 이거 지금. 이거 아니 보수 재판관이 없어서 0대8 당했습니까? 지금 14명의 그 대법관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 빼면 13명인데 좌파 성향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원래 안 해요. 빠졌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이게 선거법 사건이잖아요. 그래서 회피했어요. 그럼 좌파가 2명 빠졌으니까 10대 2라고 조가들 하고 있어요. 예. 서모 변호사는 아주 그거 가지고 뭐 나팔을 불고 있던데 저는 그렇게 안 본다니까요. 아, 그래요? 저는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빨리 하고, 아니 믿을 사람을 믿어야죠. 그때도 조한창 국민의힘 추천 헌법재판관, 심지어 윤 대통령이 임명하고 박선영 진화위원장의 제부라는 정영식 재판관 2명이 다 파면 찬성했잖아요. 아니 다 그거로부터 시간이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걸 왜 그렇게 빨리 잊어버립니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보고 대법원이 뭔가 해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하면 보수들은 정말 무너집니다. 저는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해줄 수 있는 길은 딱 3가지가 있어요. 하나, 상고 기각. 상고. 그건 좀 아니죠. 상고 기각으로 할 말 없죠. 그렇게 결론이 났다는데 어떡할 겁니까? 상고 기각이라는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아니 사법부 그렇지 불신이 않아도 사법부 그나마 불신이 대법원 좀 믿는 편 아닙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옛날에 뭐 권순일 같은 사람도 나타났습니다만 그 경우는 좀 특별한 그것이 경우고. 보수들에게 대선판에 대한 기대를 좀 대선에 몰두해야지. 선거에 몰두해서 이재명을 이기려 그래야지. 사법부의 힘에 기대서 이재명의 맞습니다. 발목을 잡는다?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세론이 형성돼 있어요. 지금 모든 입법, 사법, 행정의 모든 기능이
지금 이재명 눈치를 보고 있어요. 대법원이라고 안 볼까요? 대법관들도 마음이 돌아서는 분이 있습니다. 대법관도 돌아서는 게 아니라 대법관도 알고 보면 다 인간들이에요. 정영식, 조한창, 김복형 헌법재판관들도 다 사람들이잖아요. 자기가 어떤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가를 나는 미리 좀 내다보고 그런 행동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렇다면 상고 기각 가능성도 상고 있고 기각 하나는. 가능성이 있고 예. 그렇게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주장하는 파기 자판, 파기 그건 자판, 좀 어렵다. 그건 어려워요. 예, 현실적으로 선택지가 어렵습니다. 있어요. 그 다음에 대다수가 6월 10일 전에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을 해줄 예. 것이다. 여기에 이제 배팅을 하는데 설사 그렇다 칩시다. 치자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대선전에 결론 안 나요. 파기 환송하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물론 결론은 안 나지만 안 나지죠. 이재명한테는 부분적으로 타격이 갈 수밖에 없고 보수 쪽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공격거리는 되겠죠.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그렇게 하면 민주당에서도 지금 계속 하는 얘기가 왜 조희대가 말한 633을 안 지키느냐고 난리를 치잖아요. 지금 이건 어떻게 하자는 얘기냐면 631로 하자는 거잖아요. 3개월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렇지 꼭 3개월을 지키라. 빠른 쪽으로 자꾸 보수들은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민주당은 아니 나중에 그렇게 항의하고 이제 재판관들에게 그 대법관들에게 얘기할 거예요. 왜 3을 안 지킵니까? 우리한테만 3개월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게 3개월을 지키면 6월 말에 나오게 돼 있어요. 6월 26일이죠. 그러니까 대선 다 끝난 뒤잖아요. 근데 이걸 우리 보수들이 일부 다 많은 분들이 희망하는 대로 6월 10일 전에 판결을 유죄 취지 파기 환송으로 땅땅땅 해가지고 그 부정적 여론이 쓰나미처럼 이재명을 덮쳐가지고 이재명 지지율이 폭락할 것이다. 너무 희망입니다. 희망. 저는 그래서 또 나온 얘기가 있어요. 그 말고 또 하나의 그 길이 있다. 재판 정지예요. 재판 정지. 대법관들이 이 사건을 논의한 즉 너무 이게 사실 이견이 많고 또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 2심에 적용된 완전 무죄, 이재명에 대한 완전 무죄가 타당한지 아닌지만 살펴야 되는데 이게 좀 시간이 좀 촉박하다라고 하면서 대선 끝나고 할게요. 정지, 잠깐 멈춤 할 수 있다고요. 이게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미국 법원들이 전부 재판 중지했지 않습니까? 재판 정지, 이 재판 중지는 외국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기 때문에 저는 마지막에 가서 빨리는 하는데 결론이 보수들이 원하는 파기 환송,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아닐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대선에 임해야지. 그렇습니다. 그것만 바라보다가 또 뻥 터져가지고 헌재골 나는 거. 헌재골 나서 또 그냥 낙담 천만에 에이 투표 안 해. 나 이번에 대선 누가 되든 관심 없어. 이게 보수의 재앙입니다. 무실역행. 지금은 경선에 1차적으로 모든 힘을 쏟아서 지지 후보를 정해서 지원하시고 그러고 난 뒤에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사표 내고 나와서 빅텐트를 치면 그때 가서는 그 다음 단계로 선거를 통해서 이재명을 이길 생각을 하셔야지. 법관들, 대법관들은 다를 것이다. 헌법재판관이나 대법관들이나 도끼인 객끼이에요. 김영두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했는데 대법관을 못한 사람이고 이번에 주심을 맡은 박영재 대법관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하고 대법관을 한 사람입니다. 차이는 그거밖에 없어요. 다 자격은 비슷하고 운 나빠서 누구는 헌법재판관 간 사람도 있고 대법관 하고 싶은데 못한 분들도 있고 다 자질과 능력은 비슷한 훌륭한 법관들인데 한번 당했는데 왜 그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이재명 측에서는 대법원에서는 법률심을 지금 다투는데 검찰의 상고 이유서는 행위냐 의견 표명이냐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전부 상고 이유를 썼기 때문에 이거는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각하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지금 펴고 그게 있어요. 윤 대통령 측이 보수 진영이 헌재했던 얘기잖아요. 이게 요건이 안 되고 증거도 잘못 채택했으니 각하해달라. 그래서 한때 우리가 또 얼마나 각하론으로 시끄러웠고 각하될 것이다 하고 주장을 엄청 많은 보수 유튜버들이 했잖아요. 네. 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학습 효과가 왜 이렇게 없어요? 그때 다 당하고 왜 이제 와서 갑자기 대법원은 달리 해줄 것이다라고 기대를 그렇게들 아니, 이 하시는지. 각하 주장은 이재명 측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써먹는 거예요. 그 수법을. 그렇죠. 우리한테 배웠으니까. 근데 이재명이 하는 말은 아니 대법원은 법률심인데 왜 자꾸 이걸 갖고 재판처럼 하려고 그래요. 네. 그 주장이잖아요. 이재명을 싫어하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이 참 교묘하고 간교하다고 보는데 틀린 말도 아니잖아요. 아니 법률심인데 왜 그 재판을 다시 하려고 하냐. 그건 아니다. 자, 생각을 좀 하고 이 문제는 접근을 해야 된다. 저보고 많은 분들이 왜 너는 보수 평론가면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그러는데 아니 좀 제발 아닌 건 아니다고 좀 하면서 대선에 좀 몰두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 다시 또 한번 하나는 드립니다. 이 박지원 의원은 좀 뻥이 세기는 합니다만은 정보는 또 정확한 경우가 많거든요. 국정원장 했잖아요. 예. 장관, 뭐 비서실장 다 했죠. 그만큼 정치적 감각도 뛰어난 사람인데 어쨌든 박지원 의원이 25일 날 자기가 정통한 소식통으로부터 들은 건데 이재명 대법원 선거법 사건은 무죄 확정으로 결론이 나 있다. 그렇게 자기는 들었다. 아주 어떻게 보면 폭탄 발언 비슷하게 했더라고요. 아니 제가 뭐 주장 프로파간다라고 저는 생각은 아니 합니다. 제가 주장한 맥락이 박지원 의원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확정까지는 전 몰라요.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안 드리겠어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안 하던 짓을 하면 이상하게 봐야 된다. 어? 지금 조희대 대법원이 안 하던 짓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빨리 합니까? 왜 이렇게 서두릅니까? 뭔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금 길을 사법 리스크라는 찜찜한 짐을 털어주려는 것 같다는 의구심을 좀 가지고 이 사안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다만 하나 이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이번 이재명의 선거법 사건과는 성격이 좀 다르지 않느냐. 헌재에서는 누가 보더라도 헌법에 위반해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건 맞는 것이고 국회라든가 또 선관위라든가 그런데 군 투입한 것도 위법인 건 틀림없는 거거든. 다만 여러 가지 절차적인 부분에 있어서 흠결이 많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절차적인 흠결을 들어가지고 기각 내지 각하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기대를 있었지. 대부분은 상식적인 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통 사람들도 이건 탄핵이 인용이 될 거라는 생각들을 많이 했죠. 그러나 보수 측이 워낙 그렇게 거기에 대한 기대를 걸고 있기 때문에 언론이라든가 저희 유튜브만 하더라도 그런 보수 측 기대에다가 찬물을 끼얹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가급적 그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같은 방향으로 갔지만 이번에 이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는 누가 보더라도 1심하고 2심이 너무 다른 데다가 이거야말로 이게 허위사실 공표가 아니면 뭐가 허위사실 공표냐. 법률 전문가가 아니라도 보통 사람으로 봐더라도 선배님. 두 가지 사건에 있어서 두 가지 그 핵심 정점에 있어서 그러면은 앞으로 이 공직선거법에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버려야 한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기 그렇게 때문에 주장을 할 수 있죠. 대법관들이 명확하니 법적 판단을 내린다고 한다면은 헌재와 마찬가지로 헌재 재판관들처럼 이번은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갖고 있는데 충분히 박앵커님 말씀 중에 가장 공감이 가 거기다 기대를 하지 말고 그건 그대로 가도록 놔두고 대선에 몰입을 해야 한다. 그 얘기는 아주 공감을 합니다. 자, 최은정, 이예슬, 정재호라는 세 판사도 다 좋은 학교 나와서 그 오랜 경력을 쌓은 서울 고법의 판사들이었잖아요. 예. 자, 이 사람들이 그날 방송하면서 모두가 멘붕이 왔었는데 그렇게 말도 안 되는 법 논리를 들이대가지고 완전 무죄를 줬지 않습니까? 예. 자, 그때도 이게 법관들 마음대로구나라는 걸 알았잖아요. 재판은 그렇습니다. 논리학 교과서가 아니에요. 예. 그냥 법관들이 그렇게 판단해버렸어요. 예. 세 명이 완전히 그냥 만장일치로. 자, 물론 탄핵 선고와 이건 다르다. 그리고 대법관은 대한민국 최고의
영어로 Supreme Court, 최고 법원의 그 최고의 재판관들, 판사들이기 때문에 다를 것이다. 다를 것이다. 야, 법과 양심에 따라 오직 이걸 제대로 판결을 해줄 것이다. 자, 상황을 돌아보세요. 그건 평화시의 얘기예요. 평화시. 난세는 간웅이 나고 평시에는 영웅이 난다 했습니다. 지금이 난세입니까? 전시입니까? 난국이죠. 전시에 준하는 난국이에요. 자, 이 12명의 이 심리에 들어간 분들 성향상으로는 중도와 보수가 10명, 순수 진보가 2명. 그러니까 지금 10대 2로 뭐 이겼다고 그러고 계시는데 지금 이 대선이 우리가 지금 저 선배님하고 지금까지 1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한 결과는 뭡니까? 바늘구멍을 통과해야 이재명을 그 전라도 말로 포도시 이길 수 있다. 그렇습니다. 겨우란 뜻이잖아요. 예. 그런 건데 겨우겨우 해야 이길 수 있는 건데 그렇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렇게 확률로 말하면 기분 나쁘실 테니까 이재명이 이길 확률이 훨씬 높다고 다들 지금 보고 있는 이 대선에서 80% 이상이라고 다 보지요. 대법관들은 인간 아닙니까? 자, 자기네들이 법과 양심의 편에 서서 이거를 어려움 속에서 갓난 신고 끝에 유죄 취지기 파기 환송을 했을 때 만약에 반대의 확률이 자기들에게 불이익이 온다고 생각할 확률이 80% 이상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20%의 길을 가는 게 그 인간으로서 맞습니까? 법관 이전에 이분들도 인간이라니까요. 가족의 가장이고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지 알죠? 그러면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급박하게 내려지는 포탄이 난무하는 침략군이 내려와가지고 지금 서울이 떨어지기 지금 직전에 이루어지는 전시 재판이라 이겁니다. 저는 제가 이게 그래서 제대로 된 재판을 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빨리 짐 싸가지고 피난 가야 되는 상황에서 내리는 재판이 과연 제대로 되겠느냐. 제가 좀 비유가 과격했습니다만 그 말의 참 뜻은요. 자, 잘 돼서 이재명에게 유죄 취지 파기 환송이 나오는 로또 복권입니다. 그건 로또 복권. 그러니까 로또 복권이 맞으면 좋아요. 근데 로또를 마치 내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것과 착각하지 마시자는 얘기예요. 그냥 그건 로또의 영역으로 놔두고 거의 저는 로또 수준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경선과 단일화에 집중하자 이 말씀입니다. 예. 우리 박 앵커님 말씀에 공감을 표명을 하면서 다만 대법원의 어떤 선고 판결을 내릴지는 아직은 좀 모르죠. 유보해 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도 많은 10명 중에 8명 이상의 보수 평론가들이 저와는 반대되는 견해를 갖고 있어서 저라도 좀 정문일치하는 말씀을 드려두는 게 좋겠다. 이 차원이지 저라고 왜 이재명이 내활개치고 저런 그 선거법에서 말도 안 되는 무죄를 받고 대선에 나가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진심은 충분히 네. 저도 이해를 하고 우리 시청자님들도 이해를 했을 네. 걸로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